이재명 정부는 대북 통일 정책의 국정과제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내세우며 국민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 논의는 정부의 정책 차원을 넘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창의 진행을 맡은 북한대학원 대학교 박주화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사회적 대화를 A, B, C로 설명합니다. 첫째, A. 서로의 생각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북한을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은 북한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둘째, B. 차이를 연결하고 이해하려는 과정입니다. 북한을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물어보고 서로의 경험과 그 이유를 들어보는 단계입니다. 셋째, C. 가능한 선에서 어떤 결론, 합의,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완벽한 합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함께 갈 수 있다.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접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사회적 대화는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연결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사회적 대화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어떻게 합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매몰되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한다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합의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합의는 금방 깨어지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합의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음에 동의하는 합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합의가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입니다. 사회적 대화는 토론, 공청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첫째, 사회적 대화는 말하기보다 듣기가 먼저입니다. 발언을 잘하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는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둘째, 사회적 대화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편을 나누는 자리도 아닙니다. 사회적 대화는 공청회처럼 찬성과 반대를 정리하는 자리 또는 진보와 보수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안전하게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어느 한편으로 몰리지 않고 공격받지 않는다는 신뢰, 그 신뢰 속에서만 진짜 차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대화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변화하는 자리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관점, 내가 몰랐던 고민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차이가 사회적 대화의 A, B, C 원칙, 차이 인정, 차이 연결, 결론 도출 과정과도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수기하고 토론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차이를 인정하자는 말을 들으면 결국 그 말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서 모두가 옳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자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반문은 차이 인정과 양시론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양시론이 뭡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다, 즉 모든 주장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차이 인정은 뭡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다름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양시론은 판단을 포기하는 것이고 차이 인정은 판단 이전에 차이를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정리한다면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의 주장을 옳다고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찬성하시는군요. 당신은 반대하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내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자세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 대화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평화통일 논의를 할 때 남남 갈등이 심각하다는 표현을 습관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남남 갈등의 성격 자체가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남남 갈등은 어땠습니까? 통일에 대한 정책, 북한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남남 갈등은 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상대 그 자체를 혐오하는 갈등, 즉 정서적 양극화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대북 정책에서 진보와 보수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미워하는 상태, 이것이 현재 남남 갈등의 모습입니다. 이 정서적 양극화는 세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상대를 공동체의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단순히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해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둘째, 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내용을 듣기도 전에, 말하기도 전에 저 사람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셋째, 상대에 대한 오해가 점점 깊어집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니 실제 모습이 아닌 상상 속의 상대를 만들어냅니다. 이 오해의 문제, 통일 대북 정책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대상의 상당 부분은 현실의 진보, 현실의 보수가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 오해하고 있는 진보, 오해하고 있는 보수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오해에 기반한 갈등을 낮추는 것, 그리고 나의 오해를 해소하는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통일 논의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인 이유이고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능력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남북 간의 대화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먼저 대화의 기반을 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대화가 국내용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내부의 대화 역량을 키우는 것은 결국 북한을 이해하고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일과 연결됩니다. 사회적 대화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시민들이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연결해 보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쌓이고 역량이 쌓인다면 우리는 북한의 입장도 훨씬 더 복합적으로,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역량은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대화는 언젠가 남북 간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대화의 A, B, C, 이것이 남북 관계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남북은 70년 넘게 분단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고방식까지 많은 차이가 누적된 공동체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남북이 다시 연결되더라도 진정한 통합은 어렵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지금은 한국 사회 내부에서 시작되지만 그 역량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의 미래의 기반을 형성하는 힘이 되고 한반도 전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대화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으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제도화입니다. 사회적 대화는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참여자를 모으고 자료를 정리하고 회의를 설계하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갈등이 터질 때마다 대화가 필요하다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적 기반은
매우 약했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프로젝트나 행사로 남지 않으려면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대화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 안의 변화, 1년 안의 성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누적의 효과를 갖습니다. 대화가 반복되고 조금씩 이해가 쌓이고 갈등이 조금씩 완화되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사회적 대화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셋째,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은 단순히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드백은 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참여자에게는 내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는 효능감, 그 효능감이 있어야 사람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에게는 대화의 내용을 뉴스, 영상,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달해 간접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됩니다. 정책 담당자에게는 대화 내용을 실제 정책과 제도 변화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조율하고 대화의 흐름을 구조화하고 침묵하는 사람에게도 말할 기회를 여는 것, 즉 사회적 대화의 질과 지속성은 얼마나 많은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활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대화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사회적 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제도, 시간, 피드백, 그리고 사람입니다. 사회적 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은 매우 분명합니다. 첫째, 전국적 대화 플랫폼입니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국내와 해외 주요 국가의 조직을 갖춘 거의 유일한 통일 관련 공공 네트워크입니다. 이 구조는 사회적 대화를 지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대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시민을 연결하는 접점입니다. 지역사회, 교육, 경제계, 청년,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의 자문위원들이 함께 활동합니다. 이 다원성이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과 균형성을 확보합니다. 셋째, 민주평통은 대화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통일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민주평통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화를 국가 정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대화 역량을 확산시키는 학습 기관입니다. 자문위원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 전체의 대화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민주평통은 대화의 플랫폼이자 브릿지이자 학습의 장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조직은 민주평통이 유일합니다. 오늘은 평화통일 실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개념과 방향,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대화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함께 토론하고 함께 길을 찾는 과정이 바로 한반도 미래의 출발점입니다. 민주평통이 그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